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인자한개미입니다. 지난 금요일 워싱턴에서 한미 두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그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원전협력, 북핵을 포함한 외교안보 협력, 백신 협력,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 5G, 차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기술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등 여러가지 협력 방안을 약속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원전사업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국제원자력 안전, 핵안보, 규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양국 간의 원전사업 협력을 국제적으로 구축화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영어 원문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다 라고 더욱 명확하게 사업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원전 폐쇄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선언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기에는 많은 고심과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의 방향을 선회한 만큼 그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0기 가까운 원전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수백 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용 원자로를 만들어 오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상용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용 원자력 공급망이 거의 상실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건설 중인 원전 공기가 계속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 관련 원천 기술 보유자로서 원전 사업의 해외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공급 업체들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전 수출 역량을 갖춘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및 한국 등 몇 개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서로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사업은 그 정치적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원전 사업의 수주도 민주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 등 그 정치 체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그저 양 정상 간의 회담용 차원에서 첨가된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한미 간 원전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신규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이 전 세계에 건설되며 미국의 원자력 통제권도 약해진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협력 강화도 미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민주주의권에서는 현재 한국, 일본, 프랑스만이 거의 유일하게 원전 공급망을 완벽하게 갖추어 미국과 협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원전 종주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들 세 나라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관리 능력을 가진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원전 사업에서 항상 선두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말 수주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가 건설을 완료하고 최근에 운영 허가를 획득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산유국 최초의 원전 이용 국가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프랑스가 플라망빌에 건설하고 있는 유럽형 가압 경수로는 한 기에 무려 124억 유로, 한화로 16조 원에 이르며 앞으로 건설될 몇 개 호기도 한화 10조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한 한국의 APR 1400은 호기당 5조 원 수준으로 현재 유럽형 가압 경수로 대비 그 비용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터키 북부 시노프주에 건설하기로 한 제2원전 사업이 비용 증가 문제로 삐걱대고 있으며 영국에서 진행 중인 원전 사업에서는 히다치가 비용 상승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업에서 한국은 프랑스나 일본 원전 대비 국내 원전이 경제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이후 미국은 8기를 수주하고 프랑스는 12기를 수주했고 일본도 6기를 수주했으나 아직 한 호기도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착공도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일본은 미국의 원전 설계 인증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지만 국내 APR 1400은 미국 설계 인증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외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설계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OECD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온실가스 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안적인 에너지로서 원자력 발전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저탄소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탈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2040년까지 거의 6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 협회는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하모니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1000기가와트를 추가해 원전 설비 용량을 최대 1250기가와트로 증가시켜 2050년 전체 전력의 25%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의 4분의 1을 원자력으로 제공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대기 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는 IPCC 1.5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한 거의 즉각적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최종 소비를 전기로 빨리 전환해야 하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으로 충족해야 하며 원자력 발전은 세계기상기구가 고려한 89개의 완화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평균 2.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원자력협회, 세계기상기구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신규 전력 수요 증가와 석탄 발전소 대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은 현재보다 2배에서 3배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차세를 줌으로써 소형 원전, SMR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성 및 시장성도 유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40년까지 소형 원전 시장 규모가 3천억 불, 하나로 약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합의가 탈원전 정책 항로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상태의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원전 수출 활성화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원전 생태계의 고사로 인한 산업 붕괴는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회사를 중심으로 보면 한전 기술과 한전 KPS가 한전의 자회사로서 원전 사업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회사들입니다. 특히 한전 기술은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가 모두 가능한 원전 설계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원전의 핵심 기술인 원자로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은 원전의 주요 기기, 헤비 컴포넌스 전부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역시 해당 분야의 기술 강자입니다. 특히 차세대 소형 원전 기술도 확보하여 이번 공동선언 전에 이미 미국의 뉴스케일사와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고 소형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전 생태에 걸쳐 있는 수많은 중소업체들에게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 후속 수출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협력 패키지 및 금융 역량이 경제국 대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원전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융 조달 능력에서 사업 수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팀 코리아의 원전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날이 분명히 그리고 빠르게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전 수출은 기업 대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 경쟁 구도임을 고려할 때 이번 미국과의 공조선언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임이 분명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볼 때 우리도 탈원전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안타깝지만 원전 공급 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취소된 6개의 원전 건설 사업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나라 원전 공급망 유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공사 진행 중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만이라도 재개된다면 원전 공급망 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